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대우건설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8%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마무리했어요. 시간의 장에서 유의미한 반등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심지어 이미 매도를 던지신 주주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물론 수익을 챙겨갔다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응을 하지 못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던지는 게 맞느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대우건설 5일선을 이탈하는 주가의 급락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수급 같이 봐볼게요. 외인들이 130만 주 정도 매도를 던졌고, 프로그램에서도 1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큰 손 세력들이 매도를 던지면서 주가의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손 세력들 최근에 매집을 해갔던 구간이 어디냐고요? 33,000원과 37,000원 매물대요. 여기서 돈을 쓰면서 크게 비중을 늘려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32,000원 대우건설에서 큰 손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매도를 던지는 적조 다 손해라고요. 물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이요. 그런데 5일선, 11선을 이탈하는 주가의 하락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대부분이 매도를 던지면서 차익 실현을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결국 큰 손 세력들 매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굳이 큰 손 세력들 아직까지도 매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윗구간에서 매집을 했는데 5일선을 이탈시키는 하락을 만들면서 매물 정리에 들어갔을까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대우건설 오늘 주가의 급락은 개미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수급상으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외인들 460만 주가 넘는 비중 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대우건설에서 진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우건설 화이팅, 신고가 이럴 때일수록 응원의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우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수급인가요? 아니죠. 수급보다 증권사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보신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대우건설의 2차 상승의 시발점인 4월 8일과 마지막 상승이었던 4월 28일의 수급 한번 봐볼게요. 이게 수급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JP모건, 신한투자증권, 큰손 세력들의 증권사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KB증권, 개인들의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매 동향을 조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JP모건이 강하게 매수를 가져갔을 때가 언젠가요? 4월 8일, 15일, 21일, 28일이요. 신한투자증권 언제 매수해갔을까요? 똑같다고요. 반면에 KB증권이 대량의 매도를 던졌던 게 언제요? 4월 8일, 4월 15일, 4월 21일, 4월 28일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대우건설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상승이 나온 거였다면 이렇게 한정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계속해서 한정된 증권사에서 매수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지금 주가의 상승은 실제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나온 상승이 아니라 큰 손 세력들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띄운 주가라는 거죠. 제가 지금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띄웠으니까 대우건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고점이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메이저 증권사로 보고 있었던 JP모건과 신한투자증권의 움직임은 나오지도 않았고, 대량의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만 주를 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JP모건과 신한투자증권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을 때 대량의 투매를 던졌었던 큰손 세력들의 창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주가의 하락이 나온 이유는 큰손 세력들의 개인들의 투매를 매집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실제로 대우건설 분봉 캔들을 봤을 때 장 초반부터 대량의
장에 매도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거는 큰손 세력들이 매도를 던지면서 나온 하락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하락이 나왔나요? 지지부진한 하락이 나왔어요. 주가가 흘러내려갔다고요. 이거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경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요. 이게 계단식 상승이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들이 만들지 못해요. 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큰손 세력들이 호가창에 일정하게 매수벽을 쳐놓고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갔기 때문에 나오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대우건설 주가의 급락은 결국 큰손 세력들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만든 개미털기 구간이었다는 거죠. 물론 5일선, 11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 장 초반에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큰손 세력들 오늘 장 중에 강하게 매집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KB증권에서 다시 한 번 더 200만 주를 담아갔기 때문에 아래꼬리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우건설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겁을 먹고서 수요일 시초가에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 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매집을 진행한 만큼 차익 실현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우리가 이 윗구간에서의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대우건설 무작정 끌고 가야 됩니다. 그냥 관망하세요.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우건설 자전거래를 통해서 큰손 세력들이 주가를 띄웠는데 계속해서 윗꼬리 캔들이 길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큰손 세력들도 공격적으로 매물 정리를 던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5일선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면서까지 주가의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도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의 개미털기와 매물 정리를 구분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급상에서의 움직임만 봤을 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 대량의 매도 이후로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메이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매도가 나왔을 땐 이미 큰손 세력들 매물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움직임에서는 메이저 증권사가 매도를 던지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매수를 가져가기 시작했는지를 구분해 가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매도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왜 공매도야 하실 수 있는데 대우건설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에서 큰손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할 때 특징이 있다고요. 바로 현물에서만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같이 공매도를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승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큰손 세력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던지면서 매물 정리를 하면서 공매도를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 고점 시그널을 잡기 위해서는 대차장고의 증감 봐야 되는 거고, 공매도의 움직임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요. 물론 선물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숏배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신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거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신호를 잡아갈 수 있을까, 구분해 갈 수 있을까 걱정이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만큼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우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수급상의 움직임 보고 있다가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 따라가고 있다가 실제로 이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공매도까지 들어왔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대우건설의 변동성이 개미털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물 정리를 하는 건지 신호를 보내드릴 거고, 큰손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들어와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원 단위의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히는 최고점 매도를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 단위의 타점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가 보세요. 제가 지금 대우건설에서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우건설 바닥부터 몇 %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10원
무조건이 중요하겠냐고요.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우건설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가 나왔을 때의 대응 중요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신호를 잡아가면서 우리 지금까지의 수익률 지켜가 보자고요. 그러면 대우건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대우건설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또 기회를 잡아야 될까,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될까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장이 회복을 했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있었다고요.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12일 전쟁, 트럼프 관세 쇼크 모두 다 똑같았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몰려 있었던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곧장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란 전쟁이 끝나도 고유가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건 모든 주주분들이 아시겠죠.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매집이 차트상에서나 수급상에서나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얘기 드리지는 못해요. 왜? 이미 시장이 많이 회복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20%의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요즘 시장은 올라간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